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효율적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이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꽤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나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넘어가시고 즐거운 3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이제 3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제 3월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3대 진단금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3월과 4월에는 보험사들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3월과 4월에는 변동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3월 안에 혹시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이 내용에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데 효율적으로 가입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동일한 조건의 연령대별로 이제 시청자님들이 가입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금액이나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보 구성을 똑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뇌혈관 질환만 2천만 원, 그리고 심장 질환이 2천만 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한번 연령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담보를 구성하고 비교해 보는 데 있어서 일단 회사별로 조건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또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일단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령은 31세, 41세, 51세를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비갱신형 담보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계약을 최소로 할 수 있는 회사의 상품을 안내를 해드리려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거나 무슨 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암진단약을 넣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넣기 위해서는 상해 사망이 뭐 1억이 가입돼야 된다. 뭐 고도유정예가 뭐 2억이 가입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근데 3월 남은 기간에는 이런 조건들을 최소화해가지고 보험사들이 이제 상품을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면서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 건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병이 있어가지고 유병자로 비교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과 병이 있으신 유병자분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보험료 차이를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기 전에 3대 진단금을 말씀드렸는데 이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여성과 남성이 걸리는 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꽤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위암이 위암, 폐암, 대장이 가장 큰 높은 수치의 암 진단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전립선암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들에도 똑같이 걸리는 암이긴 하지만은 갑상선암이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남성에게 발생되지 않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암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고서 나는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더 치중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이 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인 경우에는 어찌됐건 전립선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액암 또는 일반암으로 표시가 되는 암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성의 경우에는 갑상선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마 과거에는 진단비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은 꽤 많은 비용을 주는 보험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나오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입하시라고 이 표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혈관,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 이렇게 진단금들이 이제 보험사별로 이제 항목이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넓은 범주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을 가장 많이 주는 담보를 구성을 했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심근경색만 진단금이 있으신데요. 요거를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 이제 허혈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협심증이라는 이 질병이 보통 심장질환에서 한 7, 80% 정도 진단금이 차지하는데 심근경색 진단금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협심증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구성하셔야지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보험이 뇌출혈만 진단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항목들의 질병 코드, 이게 질병 코드라고 하는데 이 질병 코드 중에 이 세 가지 항목만 되는 것만 제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좀 더 넓은 보장을 갖기 위해서는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는 회사별로 큰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연령대별로 한번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세 남녀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표준체입니다. 표준체라고 했을 때 암 진단금을 3천만 원 넣고 유사암 진단금을 3천만 원 넣습니다. 근데 유사암 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암으로 포함이 되는데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사암의 진단비가 내가 가입되어져 있는 일반암 진단비 한 10%, 20%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이런 거를 별도의 진단비로 해가지고 일반암 진단비만큼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을 넣습니다. 이 담보를 다 구성해서 넣은 이유는요. 전체적인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나는 좀 더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뇌혈관 질환은 다 안 들어가지만 뭐 반반씩 넣고 싶다.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반을 넣고 뭐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을 각각 1,000만 원씩만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원하는 담보들을 구성해가지고 가입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31세를 보시게 되시면은 되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보시면은 진단금 같은 경우, 암 같은 경우는 28,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21,000원,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4,3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중이 차지하시는데 보시면은 저희들이 맨날 왜 뇌혈관 이렇게 말씀하신지 금액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뇌혈관 질환 똑같은 2,000만 원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21,800원이라는 담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뇌졸중 담보는 똑같이 2천만 원 가입하는데 거의 한 2배 이상, 2.5배 정도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뇌졸중 진단비가 오히려 보험금 지급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담보나 이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가 가입되는 게 원치 않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3월을 놔두고서 회사들이 이런 담보들을 좀 상향 조정해서 이제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가입하신다고 하셨을 때 한 77,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별개적으로 기본 담보라고 해가지고 아까 짐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거 있으시죠? 여기 보면 표준체 여기 기본 계약. 이 상해 사망이나 고도우유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최소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표에서 보여드릴 이 비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77,000원 정도 나오시고요. 남성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각각의 담보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암진단 자금이나 뇌혈관 질환 담보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보험료가 비싸죠. 근데 유사암 진단비 보시게 되면은 유일하게 남성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표 있으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암이거든요. 남성의 경우는 갑상선암이 중위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 유사암의 진단비가 남성과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남성은 준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성은 31살이 77,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병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표에 대한 금액은 보험사는 틀립니다.
이제 건강하셨을 때는 저런 조건으로 되지만은 저 회사도 유병자에게는 저렇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암과 2대 진단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병력자의 경우에는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얘를 따로 가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금액만 한꺼번에 표시하기느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안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암과 2대 진단금을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암 진단 자금 3천만 원까지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죠. 이제 요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3천만 원까지 가입되는데 우리 유병자분들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90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암 진단금이 만약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유사암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2천만 원이 가입이 됐는데 유병자분들은 1,000만 원밖에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전체 보험사를 다 뒤져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보험사를 선택해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0만 원, 심근경색 1,000만 원. 근데 전체적인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담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강하신 분들하고 유병력자인 분들하고 담보의 크기는 유병력자가 좀 더 작지만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보험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남성의 경우는 조금 보험료가 싸지긴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성과 이제 표준체와 유병력자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40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도 역시 건강하신 분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담보들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뇌졸중이 1,000만 원으로 줄었죠. 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뇌와 관련된 질환의 담보를 이 회사는 40세가 넘어가면 3천까지만 한도를 정해놓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0대와 비교했을 때는 뇌졸중이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최대가 1,000만 원까지. 그래서 뇌와 관련된 질환이 합산 3천이 되는 거죠. 심장 질환도 합쳐서 3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은 8만 7천 원 정도 나오고요. 11만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41세와 31세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에는 큰 차이는 그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건강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되죠. 근데 유병력자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30대랑 똑같은 조건으로 유병력자는 40대, 30대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3천만 원과 900,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보험료는 이제 아까쯤에 30대 같은 경우는 유병력자와 건강하신 분들이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 훨씬 더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도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표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보시면은요, 남성의 경우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신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40대까지는 이 조건들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자기가 포지션을 찾으셔가지고 내가 유병력자인지 표준체인지 잘 보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세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51세도 40대와 거의 비슷하게 보험이 가입이 되십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셔가지고 한 10만 3천 원의 여성은 보험료가 나오시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랑 확연하게 차이 나시죠. 50대 넘어가면서 거의 한 0.5배 정도, 1.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요 이야기는 암 발병 비율이 사실은 50대부터 현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50대부터 한 70대까지 남성은 확 올라가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제 40대부터 발병이 됐다가 60대 넘어가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꺾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꽤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유병력자의 경우는 이제 아까 침에 보여드린 40대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암 진단금도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시죠. 아까 치면 3천까지 가입이 되셨는데 지금은 2천만 원까지 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암도 2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시는 것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 여기 유병력자분들은
특정이라고 붙어 있는 내용관으로 바뀝니다. 이 얘기는 한 20가지 정도의 뇌혈관 질환 진단 코드가 있으면 그중에 특정한 질병에 대한 뇌혈관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붙기 시작하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특정이라는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도 안 되세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행히 뇌졸중과 뭐 심근경색에 1,000만 원씩 가입되니까 이런 조건으로 가입이 된다고 봤을 때 보험료가 앞에 보시면 건강하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떨어지긴 했지만 담보가 확 줄었죠. 거의 절반 정도로 담보가 줄었는데 보험료 차이는 한 1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 보면은 유병력자들이 오히려 좀 불리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형 담보 위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담보도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담보를 설정했지만 어느 회사들은 이제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은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만 판매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기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보험료를 좀 더 조정해가지고 갱신형으로 할지 비갱신형으로 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가장 좋은 조건인 비갱신형 상품과 진단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폭넓은 진단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은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형과 갱신형과의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보통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의 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31세, 41세, 50세를 제가 지금까지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3월이 이제 한 3, 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보험사들이 이제 3월이 지나면 이 담보 조건이 사실은 제가 방송 드린 게 가입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입이 되기 때문에 혹시 보험을 가입하시고 염두에 두신다면은 조금이라도 고민하셔가지고 이번 주 중에 3월 중에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보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월에 가입 시의 핵심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 보험료가 다운되는 이유는 기본계약의 비중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기본계약이라고 하는 상해사망 이런 것들을 1억, 2억씩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소로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어떤 회사는 1,000만 원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낮춰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진단금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표는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었지만은 제가 본인이 좀 더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들이 한 회사에 5,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좀 더 크게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은 금액을 좀 더 상향할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유사암의 진단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까지 가입되는 회사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회사가 유사암을 이렇게 좋은 조건을 내놓으면은 주변의 경쟁사들도 동일하게 조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이 3월에 이렇게 유사암, 이제 여성들한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사암의 진단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무해지 환급형과 납입면제에 대한 것도 기능을 꼭 잘 선택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좋습니다.